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여러분, 그동안 정월 대보름을 단지 밝은 보름달이 뜨는 날로만 생각하고 별다른 행사 없이 지나쳤던 적이 없으신가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우리 선조들이 전해오는 오랜 전통을 따라 운을 얻고 불운을 없애는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동전을 묻고 오곡밥이나 찰밥을 먹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오곡밥이나 찰밥을 드시거나 액마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동전 묻기 같은 오랜 전통은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 지혜의 밤에서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정월대보름 밤에 꼭 하셨다는 이 특별한 방법 두 가지와 저희 지혜의 밤만의 비법 하나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을 실천해 보시어 모두가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좋은 방법들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한 해 중 가장 처음으로 뜨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며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 중 하나입니다. 설날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보름달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 선조들께서도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보름달이 풍요와 땅을 상징했고 풍년을 바라며 보름달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의 운을 불러오는 첫 번째 방법은 동전을 묻는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동전을 묻는 것은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그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소망이 담긴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으시던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활하시며 정월 대보름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고 다양한 의식을 통해 그 해 동안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셨습니다. 동전을 묻는 행위는 재물과 복을 땅에서부터 시작해 가정에 깊이 뿌리내리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전 묻기는 지역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 밤 혹은 그 전날 밤에 가정의 정원이나 뒤뜰에 작은 구멍을 파고 몇 개의 동전을 넣습니다. 그 위에 금은 보화를 상징하는 황금색이나 은색의 종이를 덮어주고 그 위에 집단을 올려놓은 다음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며 그 해의 애군을 태우고 재물과 행운이 집안 가득하길 깊이 바라는 것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더욱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 동전을 묻습니다. 집 앞마당에 작은 구멍을 파고 거기에 동전과 함께 자신의 소원이 적힌 종이를 넣지요. 전라도 내에서도 각 집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특히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볏짚도 함께 묻곤 했습니다. 이는 바라는 소원이나 풍요로움과 관련된 물건을 함께 묻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묻고 나서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그 위에 꽂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겨울에도 푸르게 자라는 것처럼 소망한 바가 겨울까지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동전을 묻을 때 소금이나 쌀을 함께 땅속에 넣습니다. 이는 소금과 쌀이 오랫동안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묻는 것은 애군을 막고자 하는 의도이고 쌀을 묻는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동전 묻기를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마다 지켜온 의식입니다. 마치 봄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정월 대보름의 동전을 묻는 것은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대운을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오곡밥을 드시고 견과류로 불엄을 깨는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특별히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 이 음식들로 한 해 동안의 소망을 비는 동시에 건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우선 5가지 곡식을 사용해 오곡밥을 만들고요. 10가지 묵은 나물 반찬도 준비합니다. 견과류로는 불엄을 깹니다. 이렇게 정월 대보름 전날 저녁에 준비한 음식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오곡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찹쌀, 팥, 수수, 차조, 콩 등 최소 5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서 만드는 밥이 바로 오곡밥입니다. 다가오는 해의 모든 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월 대보름 음식으로 오곡밥을 만들어 드시는 거죠. 각 지역마다 심지어 계층마다 사용하는 재료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는 수수, 팥, 찹쌀, 차조를 사용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보리쌀이나 맵쌀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곡식만을 넣어 밥을 짓지만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대추, 밤, 곶감, 꿀 등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장을 넣어 색을 낸 밥이 바로 약밥입니다. 두 음식 모두 찹쌀을 사용하며 색상이 거무스름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 조상님께 올리는 것은 의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이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곡밥은 다양한 곡식이 어우러져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전통의학에서는 5개 장기가 모두 조화롭게 영양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묵은 나물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박버섯, 콩, 순무, 무잎, 오이콕지, 가지껍질 같은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말려둔 것이 바로 묵은 나물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 나물들을 드시면 한여름의 더위를 덜 타게 된다고 하여 꼭 드시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곡밥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준비하는 나물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9-10가지 정도를 준비합니다. 산에서 나는 취나물, 고추나물, 삿갓나물 같은 나물들 외에도 채소를 말린 시래기, 무청, 호박잎 등도 사용합니다. 묵은 나물이 아니어도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을 넣기도 하고 바다 근처에서는 해초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불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에 잣, 날밤, 호두, 은행, 땅콩 같은 단단한 견과류를 깨먹는 것을 불엄이라고 합니다. 견과류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거죠. 불엄은 대부분 대보름 전날에 미리 물에 씻어서 준비해 둡니다. 이 불엄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윤활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순환과 관련된 부분을 불엄이 윤활하게 청소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불엄을 드시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와 지방산 덕분입니다. 부스럼은 피부 질환을 의미합니다. 견과류를 깨물어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엄 깨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월 대보름 아침 일찍 한 해 동안의 부스럼을 예방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나이 수만큼 깨무는데 여러 번에 걸쳐 깨무는 것보다는 한 번에 깨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불엄 깨물자 혹은 올 한 해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원을 함께 외칩니다.
부럼 깨기를 통해 1년 내내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하며 부스러기가 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아침 일찍 부럼 깨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럼 깨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부럼 깨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날 밤에 과실을 미리 준비해 두고 땅속에 묻어둔 밤도 꺼내어 깨끗이 씻어 두셔야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도 전날 저녁에 부럼 세트를 식탁 위에 준비해 두시곤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정월 대보름 음식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 몸을 다시 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오곡밥으로 오장육부의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고 부럼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윤활하게 하며 묵은 나무를 통해 섬유질과 무기질 성분으로 몸에 필요한 보조 작용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을 위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며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혜의 밤에서만 드리는 특별한 비법인 정월 대보름에 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하면 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양학에서는 해가 양기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달은 음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음양의 균형을 나타낼 때 해와 달을 함께 그립니다. 올해는 양기가 특히 강하고 번영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라고 합니다. 양기는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음기는 안정과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기와 음기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만 번영과 성장 속에서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양기가 너무 강해지면 갈등과 경쟁의 기운만 커지게 되어 결국엔 불안정한 삶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달이 뜨면 꼭 달맞이를 하시길 바라며 저녁 시간에 집 주변을 잠깐이라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달을 보며 하는 산책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전에는 쥐불놀이 같은 행사를 즐겼지만 요즘은 그럴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책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 결과로 올 한 해 동안 가정의 행복과 번영, 안정이 함께할 것입니다. 첫째, 정월 대보름 아침에는 웃음을 많이 지으셔야 합니다. 웃음은 안정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동국세 시기에 따르면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웃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한 해의 운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밤을 새우지 않더라도 웃음을 지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웃음 가득한 아침 인사를 건네세요. 이것이 바로 운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웃음을 더 많이 지으세요. 웃을수록 한 해 동안 운이 좋아집니다. 둘째, 정월 대보름날에는 부모님께 반드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보름날은 조상님께 감사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추석처럼 정월 대보름에는 그 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여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날입니다. 추석보다 더 큰 명절인 정월 대보름에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면 한 해가 더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우리 조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조상님과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왕실에서도 제일 먼저 종묘를 찾고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복과 운 중에서 조상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도 부모님과 조상님의 자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멀리 계신 경우 전화로라도 인사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께는 마음속으로 부모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 올 한 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셋째, 정월 대보름에는 절대로 혼자서 식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계신 가족이 있다면 그분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세요.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살생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보름날은 원래부터 생명을 살려주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도축이나 사냥을 하지 않았으며 왕실에서도 채소로 만든 음식만을 드셨습니다. 현대에 와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살생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의 운을 좋게 하려는 이날에 부정한 일을 하면 결국 좋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이 왜 잊혀져 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전을 묶거나 오곡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동전을 묻는 것도 그중 하나였겠지요. 이번 정월 대보름에는 우리 모두 잊혀진 전통을 되살려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또한 이 소중한 전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혜의 밤이었습니다.